3. 한비주의의 개관. 한비자는 가장 박식한 사람의 하나였다. 비록 법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는 여러 면에 있어서 도학론자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주로 그가 무위의 교리를 제창하였기 때문이다. 일월이 비치고 사시가 돌고 구름이 퍼지고 바람이 불듯이 통치자는 지로 자기 마음을 가리우지 않고 사리로 자신을 가리우지 아니한다. 그는 선정을 위하여 법과 술에 의존하고 옳고 그른 것은 상과 벌로서 다스리게 하고 경중은 저울에 단다. 바꾸어 말하면 일단 통치자가 정치를 하는 도구와 기구를 가지면 만사는 저절로 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한비자는 대유, 순자 밑에서 수학하였으며 그러므로 어떠한 유학 사상에도 다 젖었었다. 초기 중국 봉건 사회에서는 귀족은 예에 따라 다스려졌고 평민은 오직 벌로만 다스려졌다. 그러나 공자는 후자를 폐지하고 예를 만인에게 적용하기를 주장하였다. 공자의 이러한 주장과 법가의 개념에 충실하면서 한비자 또는 귀족이고 노예고 구별 없이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성이라 한들 잘못하면 결코 벌을 면치 못하고 상민이라 한들 잘하면 결코 상을 받는 데 어김이 없다. 그러나 한비자는 평민의 지위를 높이는 대신 예를 버리고 만인에게 똑같이 벌을 적용함으로써 귀족의 지위를 끌어내렸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한비자의 가르침이 묵자의 그것과 공통되는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는 시시한 문서를 꾸미지 않고 민중을 인도하는 법전을 발표한다. 또 이러한 나라는 선왕들의 방법을 따르지도 않고 그 대신 다스리는 관리들로 하여금 민중의 주인이 되게 한다. 또 이러한 나라는 사사로운 반목을 관용하지도 않고 그 대신 민중으로 하여금 전장에서 목숨을 바치도록 한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만인은 법을 준수하고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기꺼이 싸움터에 나간다. 이는 균등의 필요성에 관한 묵자의 이론과 비슷하다. 비록 한비자가 이와 같이 남의 자료를 널리 이용하였지만 그를 절충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사상에 있어서 극히 독창적인 개인주의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그는 정적인 역사 개념에 반대하였다. 그의 입장은 천하의 변천과 발달을 관찰한 데서 나온 것이다. 눈부실 정도로 구질서는 사라지고 새 중국이 출현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의 사상도 전통적 권위를 폐기하고 사회 정치 제도를 변천하는 환경에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집중되었다. 오두라는 가장 유명한 저서에서 한비자는 역사의 변천하고 진화하는 성질을 논하였다.
그는 옛날에 인간은 짐승과 야생생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무 위에 집을 지어 이 꾀가 성공한 것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일을 상기하였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한때 나무 토막을 한 대 문지름으로써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일도 상기하였다. 그러나 한비자는 지금 나무 위에 살거나 옛날 방법으로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놀림감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순우탕과 문무의 도를 현 세대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현대의 현인들의 조소를 살 것이다. 그러므로 현인은 구식 방법을 쓰지도 않고 원칙을 세우려 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그는 그 자신의 시대의 사정을 연구하고 그런 다음 이에 따라 채택할 방법을 안출한다. 우리는 공자가 요 순의 도를 말하고 도가 학자들이 황제를 종주로 받들고 묵가 학자들이 우제를 자기네 우두머리로 자랑한 모양을 보았다. 이들 철학자들은 과거의 치중함에 있어서 정적인 역사 개념을 창조하였다. 고대 숭상은 비록 그것이 연결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사상과 전진 세력과는 충돌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한비자가 재빨리 깨닫고 아주 강력히 규탄한 지나친 보수주의를 초래하였다. 한비자는 역사를 변천의 과정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탄한 것이다. 법은 때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정치란 현재의 긴박한 사정에 부합해야 한다. 과거에 호소하는 어리석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옛날 송나라에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밭 한복판에 나무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다.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마구 달려와 이 그루터기에 정면으로 들이받아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쟁기를 버리고 토끼를 더 잡으리라 희망하면서 서서 기다렸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한 마리도 더 잡지 못하고 송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선왕들의 치세 방법으로 오늘날의 민중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이와 똑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일은 그 시대에 따라가며 일에 따라 준비가 갖추어진다. 앞에서 말한 바 한비자의 시니컬한 인성론은 법과 사상을 위한 훌륭한 심리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실인적 이 인성론은 당시의 혼란 상태에서 거의 불가피하게 생겨난 것이다. 그는 정치적 제도의 역사를 연구하였고 소란한 제국의 내정에 정통하였다. 그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유물적이라고 결론하였다. 그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욕으로 물들어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사랑 외의 그 무엇이 있다.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는 서로 반가워하고
딸이 태어나면 죽일지도 모른다. 아들과 딸은 다 같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일 때에는 기쁨이 따르고 딸일 때에는 죽음이 따르다니 부모는 나중에 편리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장기 이익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부모까지도 자식들과의 관계에다 타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아이들을 다루는 형편이다. 그런 다음 한비자는 주군에게 주위 사람들을 신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